진행자 이경준입니다. 저는 심상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 대학들 간의 교류 협력 및 자매 결연 체결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남북 대학 간의 자매 결연 같은 거 가능하겠냐 하는 얘기죠? 네. 가능하겠죠.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당장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정하는 것은 유엔 제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을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산 관광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강산 관광이 진행될 때는 365일 금강산이 열려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농민들도 만나고 또 어떤 그 단체분들도 만나고 이산가족도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한국 대학생 대표들하고 북한의 대학생 대표들이 금강산에서 2박 3일 토론회를 했어요.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거다. 데피니션도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얘기하고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 여대생이 대학생이 쌍꺼풀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 우리 집에 대학생들 물어보는 거예요. 쌍꺼풀을 하느냐? 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린 장군님이 다 해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얼마나 솔직하고 좋은 얘기야. 거기서 국가에 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학비는 얼마냐? 우리는 뭐 들어가려면 뭐 4당 5락이라는 거 너희 아느냐? 우리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우린 그런 거 없다. 뭐 이제 그런 아주 그동안 궁금했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북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이런 거구나. 우리하고 이런 점은 좀 틀리네. 이런 점은 같으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하고의 연결은 단절돼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는 많은 외국인 교사들이 북한에서 영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싱가포르를 통해서들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데 뉴질랜드 분이 가서 영어도 가르쳐 주고 또 관광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직접 가서 할 수가 있고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 같은 것들은 한국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국적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로 돼 있으실 뿐이지 실제 한국인인데 국적이 대한민국만 아닐 뿐이죠. 그런 분들이 가서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열어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조금 풀리게 된다면 why not?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끼리는 이미 교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을 같이 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특히 대학생들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 용어 통일 같은 거예요. 컴퓨터 통일. 컴퓨터 자판도 틀리거든요. 그런 거 다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금강산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치과 의사분들이 거기 오셔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를 몰고서 금강산까지 직접 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치과 용어를 통일을 하자. 치과 용어 사전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과 학생들이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같은 것은 또 우리는 가령 그 가야금 같은 거가 줄이 12개다 그러면 거의 17금, 21연금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왜 21연금을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교류를 한다면은 정말 그 서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대학생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북한 대학생들은 꼭 가는 코스가 백두산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우리 국토종주처럼 그렇죠? 그 친구들은 남한에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서 한라산까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평양에 가면 그쪽에 있는 대학생들 여러분들 안내해서 백두산까지 가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임충혁 기자입니다.
먼저 윤인주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흥미를 가질 만한 국가이기에 여행을 가려는 외국인들도 많고 북한은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캐나다에 있는 여행사와 함께 북한 관광회사를 설립해서 북한 관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북한 정부와 어떤 형식으로 함께 북한 관광이나 이런 걸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캐나다에 북한 관광회사를 설립했다는 질문 해주셨는데 북한 자체적으로 관광회사 무슨 뭐 국제청소년 여행사 뭐 그런 주요 여행사들이 있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을 유치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인 관광객이 사망하고 나서 미국하고도 관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분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여행사를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그 관광사를 설립했다기보다는 주로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을 목격하시던 분이 캐나다 국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주로 이제 북한의 좀 우호적인 미국 대신에 캐나다라든지 유럽, 그중에서 특히 독일, 그리고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나 이런 곳, 스페인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랑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관광이라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뭐 정부가 나서서 뭘 어떻게 북한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남북관광 자체도 처음에 현대아산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협상을 했던 것이고 해서 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지금 어차피 이 캐나다의 관광 상품도 중국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베이징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까지는 알아서 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출발점이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이나 우리 금강산, 우리 동해 쪽이나 이런 데서 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반도 해양관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접경 구간을 통과해서 외국인들이 북한에 갈 수 있고 또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런 관광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 DMZ 구간의 유엔사의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민간에서 재밌는 관광 상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별 관광을 제안한 것처럼 그런 식의 법적 조치들과 북한 당국과 합의해야 할 부분들 미국에게 협상을 좀 해서 설득해야 될 부분들 그런 조치들을 좀 만들어주면 지금 이런 캐나다 상품처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상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상진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은 독자적인 북한 관광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강산 개발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자산을 철거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 관광 개발에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텐데 일단 기자분들이니까 더 팩트가 어떤 것인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유학을 했다고 하죠?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게 관광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광 경쟁력이 1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나라고. 김정은하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하고 확 달라진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산업이야말로 북한을 매개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자기가 정했어요. 아는 거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영어를 하죠.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들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영어라는 거가 왜 중요한지가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세계 국제적인 비즈니스 룰을 이해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 나라가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려면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스탠다드를 따라야지 되는 거고 또 관광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막 사람 잡아서 어떡하고 원비어 사건 같은 게 또 나면 관광이 될까요? 자기는 전당, 전군, 전 인민을 다 동원해서 지금 원산에 있는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온천도 만들어놨고 또 백두산도 개발해놨고 그렇게 개발을 해놓던 이유는 앞으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스탠다드를 따르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그걸 안 따르면 자기네들끼리 놀아야지 거기서 관광사업 이런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는 투자 보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 만약 남측의 현대라는 회사가 아니래도 남측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거를 뭐 없던 일로 한다? 그건 관광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보고서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자의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관광을 가지고서 북한을 먹여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면 돼요. 거기 말고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하면서 그 경제 규모가 8위, 10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나라는 어디죠? 우리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급부속도서를 한다 돼 있어요. 헌법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북한 관광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하고 있어?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놔둘 것이냐? 그럼 그냥 우리는 걱정되면 안 하면 돼. 중국이 다 뭐 신나서 할 테니까. 그럴 것이냐? 우리도 북한도 고쳐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도 또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룰에서 따라야 될 것들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향 기자 김어진입니다. 윤인주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전에 DMZ 지역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DMZ는 평화, 안보, 문화, 역사, 생태관광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DMZ 지역이 관광이 가능해진다면 구체적인 관광 상품화 전략은 무엇이며 개발을 위해 어떤 지원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MZ는 사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계속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제 무슨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DMZ 만들자 그러고 또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DMZ 개발하자고 하고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좀 여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안 이루어졌죠. 그 어떤 정권에서도.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DMZ 구간이 우리 영토가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정전 상태에서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 그거가 하나 막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여기서 평화나 생태나 좋은 의견을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 북한은 이런 아주 이제 전쟁이 있었던 굉장히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공간을 관광으로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는 관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는 북한은 이쪽을 이제 국제적인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DMZ가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고 앞으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DMZ 구간을 뚫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고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북 간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합의를 했으니 뭔가를 해보자. 이제 유엔사를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광 상품화 전략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안에 무슨 뭐 유네스코 무슨 지구를 만들고 뭐 국제적인 기구를 뭐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국제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미 경험을 했듯이 남북 간에 뭔가를 했다가는 남북 간에 또 수가 틀리면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DMZ 공간도 그렇게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의 합의와 또 여러 어느 나라 국적의 관광객이든지 다 품을 수 있도록 지금 금강산도 옛날에는 금강산 관광 지구였지만 이제는 국제관광 특구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도 다 받겠다고 한 것처럼 DMZ 공간도 이렇게 좀 열린 공간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이거를 닫을 수 없고 닫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래서 굉장히 큰 공간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열 기자입니다. 네, 두 분, 네, 질의응답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 두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관광 개발이나 그런 우지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요. 뭐 특히 뭐 아까 앞서서 얘기한 뭐 원산이라든지 또는 개성, 평양, 뭐 저 북쪽에 있는 뭐 백두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들을 뭔가 개방할 우지는 북한에 있어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뭔가 적극적인 뭐 변화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질문을 다시 드리면 우리 정부에서 북한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뭐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픈 데를 질문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한은 이제 나름대로 반복된 얘기지만 하여튼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고 관광을 가지고서 잘 먹고 살고 또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서도 벗어나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은 전쟁 같은 거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지겠죠. 어느 누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가 이루는 그 가정도 다 파괴될 거고 건물도 파괴되고 그럴 텐데 그 전쟁을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관광에 또 그 순기능이 있는 거죠. 2019년 1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는 모든 문제가 남과 북 사이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다.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2019년 1월인데 코로나는 2019년 말에 생겼고 그럼 그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통일부 장관이 2번이 바뀌면서 현재 이인영 장관까지 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 창의적인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9년은 내내 중국에서 관광객을 보내줬단 말이죠. 또 시진핑 주석이 500만 명 보내주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손잡고서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백두산 관광도 어떻게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의지가 조금 좀 약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